대법원 2024년 9월 12일 선고 2021-2-35308 판결 사건명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1.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정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의미 및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법인세법 2017년 12월 19일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한다.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란 납세 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뜻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 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된다. 2. 금융지주회사인 갑주식회사의 자회사 은행이 관련 민사사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을에게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였고 갑회사는 관련 민사사건 판결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법인세 신고 시 위 손해배상금 등을 손금에 산입하였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위 손해배상금 등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등의 사유로 법인세를 경정, 고지한 사안에서 위 손해배상금 등은 자회사 은행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므로 손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4년 9월 12일 선고 2021-2-51881 판결 사건명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등 1.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법인의 제2차 납세 의무 성립 요건 중 하나로 정한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출자자의 주식 등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이때 출자자의 주식 등이 외국 법인이 발행한 것으로서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 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국제사법의 규정에 따라 정하여지는 중거법을 1차적인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법인 정관의 해석 및 효력 문제에 관하여 해당 법인의 설립 준거법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 관계에 관하여 적용될 외국 법규의 의미와 내용을 확정하는 방법 국세기본법 2014년 12월 23일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와 같다.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은 국세의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 사원 또는 과점주주 이하 출자자라 한다. 출자자의 재산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법인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 지분 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 주식 등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법인의 제2차 납세 의무 성립 요건 중 하나로 정한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출자자의 주식 등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국세기본법에서 주식 등 양도의 제한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정관의 해석 및 효력 문제로서 해당 정관 규정의 내용과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고 민법, 상법, 그 밖의 실체법에 따라 그 법적 효력 등을 결정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출자자의 주식 등이 외국 법인이 발행한 것으로서 그 양도 제한에 관한 외국 법인의 정관 규정의 해석 및 효력이 문제되는 등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 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제사법 2016년 1월 19일 법률 제13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와 같다. 국제사법의 규정에 따라 정하여지는 준거법을 1차적인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국제사법 제16조 본문은 법인 또는 단체는 그 설립의 준거법에 의한다라고 하여 법인의 준거법은 원칙적으로 설립 준거법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이 적용되는 사항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는데 그 적용 범위는 법인의 설립과 소멸, 조직과 내부 관계, 기관과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 행위 능력 등 법인에 관한 문제 전반을 포함한다. 따라서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주식 등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와 같은 정관의 해석 및 효력 문제에 관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법인의 설립 준거법에 따라야 한다. 한편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 관계에 관하여 적용될 외국 법규의 내용을 확정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법이 그 본국에서 현실로 해석, 적용되고 있는 의미, 내용대로 해석,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소송 과정에서 그 외국의 판례나 해석 기준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일반적인 법 해석 기준에 따라 법의 의미, 내용을 확정할 수 있다. 2. 관할 세무서장이 갑에게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는데 갑의 재산으로 체납국세를 징수하기에 부족하자 갑이 실제로는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의 법령에 따라 홍콩특별행정구에서 설립된 우리나라 법인세법상 외국 법인에 해당하는 을 법인의 지분 100%를 가진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국세기본법 제40조에 따라 을 법인을 갑의 제2차 납세 의무자로 지정하고 을 법인의 순자산 가액을 한도로 을 법인의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을 하며 을 법인 소유의 부동산과 채권들을 압류한 사안에서 을 법인의 주식은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경우로서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4년 9월 12일 선고 2022-64143 판결 사건명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 2, 제1항, 제3항에서 정한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확정하는 방법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 2, 제1항 및 제3항에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이 포함되는지 여부 소극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년 12월 20일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상증세법이라 한다. 구상증세법 제3조는 제1호에서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여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와 비거주자인 경우를 구분하여 상속세 과세 대상을 달리 정하고 있다. 구상증세법 제13조는 제1항에서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가액. 제1호.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가액과 상속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 가액. 제2호. 상속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 가액을 상속 재산의 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 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제2항에서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위 제1, 2호의 사전 증여 재산 가액을 상속 재산의 가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여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와 비거주자인 경우를 구분하여 상속세 과세 가액 산정 방법을 달리 정하고 있다. 구상증세법 제3조의 2는 제1항에서 상속인은 상속재산,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을 기초로 산출한 상속세 총액에 대하여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인 고유의 상속세 납세 의무와 연대 납부 의무를 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을 구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한 재산가액에서 채무 등을 공제하는 과정을 거쳐 이를 상속분으로 나누어야 비로소 확정된다. 위에서 본 법리와 관련 규정의 문헌, 체계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구상증세법 제3조의 2, 제1항 및 제3항에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는 상속세 과세 대상인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만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24년 9월 13일 선고 2021-2-542-93 판결 사건명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에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은 출연받은 당해 재산의 매각대금만을 의미하는지 여부 적극 및 여기에 출연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이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 등까지 포함되는지 여부 소극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년 12월 31일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상증세법이라 한다. 구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제2항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0년 2월 18일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의 문헌,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에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은 출연받은 당해 재산의 매각대금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 문헌과 달리 출연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이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 등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